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오포가 폴더블 스마트폰 파인드 N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화면 주름이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3보다 개선됐다고 주장하며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자극했습니다. 이 제품은 내년 초 중국에서 출시될 예정인데요. 오포는 삼성폰에 비해 화면 주름이 최대 80%가량 눈에 덜 띈다고 주장했으며 유명 IT 정보 유출가인 아이스 유니버스는 트위터에 갤럭시 Z 폴드 3와 오포의 파인드 N이 펼쳐진 모습을 나란히 올리며 삼성이 더 열심히 일을 하길 바란다고 삼성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오포의 자신감과는 달리 제품이 공개된 이후 주름이 말끔히 펴진 건 아니라는 후기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수의 IT 인플루언서와 정보 유출가들이 올린 후기를 보면 오포의 파인드 N 역시 주름이 완벽히 펴진 모습이 아닙니다. IT 전문 유튜버인 미스터 모바일도 최근 영상에서 모토로라 폴더블 레이저와 파인드 N을 함께 놓고 여러 각도로 비췄는데 중간 부분에는 주름이 선명히 포착됐습니다. 즉 화면 각도를 통해 주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포의 파인드 N을 찬찬히 살펴보면 안으로 접는 인폴딩 구조부터 시작해서 크기도 전체적인 카메라 배열이나 디자인 콘셉트도 역시나 삼성 갤럭시 Z 폴드 3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포 파인드 N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핵심 기술인 폴더블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납품합니다. 삼성이 만든 디스플레이 패널을 쓰면서 삼성이 더 열심히 일을 하길 바란다니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사줄 테니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달라는 의미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 대중화 전략으로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며 현재 폴더블 폰 시장의 8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니아에 따르면 올해 폴더블 OLED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1000만 대로 이 중 삼성의 점유율은 무려 94%에 이릅니다. 즉 오포를 비롯해 삼성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폰들이 팔리면 팔릴수록 삼성의 이익은 더 늘어나는 구조인 것이죠. 물론 제품을 구입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중화민족의 기술력을 칭송하며 날개도 친 듯 팔릴 것이고 이쯤 되면 폴더블 폰을 출시하는 중국 기업들이 삼성을 먹여 살리기로 작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중국의 신제품을 보면 삼성을 베끼면서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샤오미는 자사 최초의 폴더블 폰 미믹스 폴드를 공개했지만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2와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었고 화웨이 역시 신형 P50 포켓을 선보였지만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은 화웨이가 삼성 폴더블 폰에 영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화웨이는 독창성을 포기하고 올해 초에도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디자인을 모방했기 때문에 이번 갤럭시 Z 플립을 따라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베끼던 중국에서 드디어 아이폰을 만들어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구형 아이폰에 가짜 케이스를 부착해 최신형 아이폰 13으로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중국 전자상가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소개되었는데요. 그 결과 중국의 베끼기 수준은 세계적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구형 아이폰을 케이스와 카메라 범퍼만으로 신형 아이폰인 것처럼 만드는 놀라운 중국의 짝퉁 제조 기술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중국의 짝퉁 스마트폰 제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가운데 한때 전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일본은 전세계에 거의 유일하게 한국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국가입니다. 그 대단한 삼성폰도 일본에서는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폰을 무시하면서 또 한편에선 중국 못지않게 열심히 베끼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후지필름이 지난 9월 특허 출원한 폴더블 폰 관련 기술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렌더링 이미지를 살펴보면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3를 베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후지필름이 외관 디자인뿐 아니라 접는 각도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변형되는 삼성 플렉스 모드를 흉내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토스터기, 선풍기, 커피포트 등을 잘 만드는 회사로 알려진 일본의 발뮤다가 갑자기 스마트폰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발뮤다의 야심찬 신형 스마트폰이 공개되자 일본 네티즌들조차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 발뮤다의 스마트폰은 무려 지난 2013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S4와 아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일본 소프트뱅크를 통해 단독 출시될 예정인데요. 발뮤다의 스마트폰에 대한 일본 현지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이미 수년 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비슷하다. 솔직히 최신 폰 같지가 않다. 베젤이 너무 굵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토스터기로 빵이나 잘 구웠으면 좋겠다. 한때 IT 기기 강국이었던 일본은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소니, 교세라 등의 업체들도 꾸준히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지만 삼성과 애플의 기술력에는 훨씬 못 미치고 심지어 중국의 샤오미, 오포에도 뒤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을 찍어내는 기적을 만들고 일본에서는 수준 이하의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는 사이 삼성전자는 또 한 번 폴더블 폰에 관련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최근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 공개된 삼성의 기술은 전자장치의 디스플레이가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고 접거나 펼쳐질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일부를 돌돌 말거나 일부는 접어 작은 크기로 보관하다가 사용할 때는 화면을 펴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게임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를 더 큰 화면에서 이용하면서도 스마트폰 휴대성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이는 기술이었는데요. 전자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는 삼성전자가 낸 기술 특허는 현재까지 본 적 없는 흥미로운 컨셉트다. 폴더블 폰과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하나에 결합한 기술로서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큰 기술적 성과로 남을 수 있다. 삼성의 롤러블과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은 이제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앞서가는 반도체, 스마트폰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미국과 첨단 기술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양자기술, 6G 등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과 공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는데요. 미국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만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실질적인 예산을 수립,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차세대 혁신 기술인 양자 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를 제안했고 미국은 선제적으로 6G 시대에 대응하자며 한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미국은 분명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 파트너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남들이 만든 걸 베껴서 저급한 짝퉁을 만드는 능력은 중국이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미래에 뒤처지는 능력은 일본이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은 이 같은 주변국들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는 그 기술력을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일 세 나라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